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던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세력이 약해져 상륙 직전에 소멸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남아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고립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영월의 한 간부 공무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료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주장인데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된 춘천시와 시의회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숙한 행정이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시작된 일본 거부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품 불매 운동은 물론 문화예술 교류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소멸하고 난 뒤 열대성 저기압이 불어닥치면서 도내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고성에서는 야영 중이던 청소년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릉에서는 계곡에 고립된 일가족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노지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지난 6일 밤 경북에서 소멸한 뒤 열대성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위력은 여전했습니다. 강풍과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은 도내에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퍼부었습니다. 7일 오전 6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계곡에서 29살 김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6일 밤 10시쯤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대회가 열린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집중호우에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야영장 텐트에 머물던 청소년 천여 명을 인근 체육관과 식당 등으로 유도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침수와 고립 등 피해 신고 7건이 접수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부터 7일 사이 누적 강수량은 향로봉 213.5mm, 설악산 201mm, 홍천 구룡령 171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속초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평소 자갈바닥을 드러냈던 속초 쌍천도 수위가 많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7일 오전 10시 2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후 6시까지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이어졌습니다. 8호 태풍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태풍이 남아 있습니다. 9호 태풍하고 10호 태풍이 지금 발달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그러니까 그 괌이라든가 오키나와 남서쪽에 한 800km 해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이동 속도도 매시 한 5km밖에 안 됩니다. 기상청은 9일 이후 태풍의 동쪽에 위치한 아열대 고기압의 강도와 수축 정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태풍 경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춘천시의회가 준공된 지 1년 만에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억 원을 들여 비좁은 회의실을 넓히기 위한 건데요. 올해 초 춘천시도 청사 증축 계획을 추진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청사의 리모델링과 증축 계획이 잇따르면서 미숙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기존 회의실에 비해 2배 가까이 확장됐습니다. 회의실이 비좁다는 지적에 춘천시의회가 준공 1년 만에 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청사 건설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말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급한 대로 회의실 2개를 3개로 쪼갰지만 1년 만에 다시 공사를 통해 회의실을 추가한 겁니다. 착공할 때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2개니까 2개를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네. 중간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니까 그 회의실 하나 더 만들어드려야 되니까 그때 만들 공간을 찾아가지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2개로 돼 있던 걸 3개로 나눠버렸어요. 이 같은 문제는 춘천시의회뿐이 아닙니다.
춘천시도 청사가 준공된 지 채 1년도 안 된 올해 초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별관 1개동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억 원. 결국 증축 계획이 터무니없다는 시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춘천시는 여전히 증축 계획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된 청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는 이유는 뭘까? 민선 7기 들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된 것도 있지만 설계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실질적인 공간 활용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기회가 몇 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설계라든지 공간 확보의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놓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고 비좁은 춘천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 신축에는 약 1,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선거구 획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원주 2개와 춘천, 강릉 각 1개, 동해 삼척 1개 등 모두 8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와 각 지역의 인구수가 달라졌고 분구가 기대됐던 춘천의 경우에도 최근 인구가 계속 줄면서 선거구 변화는 물론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선거구와 태백과 횡성, 영월과 평창 정선 선거구는 4년 전보다 각각 7,500명, 5,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근 시군과의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월군의 한 6급 간부 공무원이 동료 팀장에게 폭언을 일삼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갑질신고센터가 관련 민원을 받아 영월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영월군 공직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4일 영월군의 한 부서 소속 A팀장과 B팀장이 벌인 언쟁이 계기가 됐습니다. 업무 처리 방식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두 사람은 일주일 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두 팀장 간 다툼이 B팀장의 딸인 C씨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씨는 방학을 맞아 해당 부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A팀장이 자신의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갑질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아르바이트생 보내거나 자를 수 없냐고. 근데 그걸 듣는 제 입장에서는 너네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너 보내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갑질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A팀장과 갈등을 빚었던 B팀장은 딸 C씨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A팀장으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와 있는 아이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의 협박에 공갈 협박을 그 폐쇄된 공간 2층에서 저를 따라 나와서 까불다가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 조심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태가 이게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구나.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평상시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말없이 밖에 나가거나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등 업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취소 여부를 문의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B팀장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의 모함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출 관련돼서 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 근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으로서 회계 관리, 직원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근무 관리를 담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말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월군은 현재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A팀장과 B팀장은 물론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일주일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도밖에 사실은 기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별도로 만약에 그 내용이
이렇게 알아서 어떤 이제 잘못이 있으면 그걸 문책하는 거는 일주일 뒤에. A팀장과 B팀장은 각각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법적 다툼을 준비 중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공무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보이콧 재팬,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도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잇따르더니 이제는 문화와 체육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전범기업 배상 촉구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든 시민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광복회 강원도 지부가 개최한 일본 경제 보복 규탄대회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광복회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경제 보복에 나선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경제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 전쟁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국민이 되고 우리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단합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7일 오전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시민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과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적이 아니라 아베가 적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험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일본 시민들이 그 험한 시위를 못하게 둘러싸서 막아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에 맞서서 아베의 반대를 외치며 우리 무역 보복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보이콧 재팬이 도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시의원은 일본산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이콧 재팬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는 문화계와 체육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과 강릉 명주 인형극제 등은 올해 축제에서 일본 공연팀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또 강릉에서 열릴 한중일 컬링 대회에서도 일본 팀은 제외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 제74주년 광복절을 전후로 원주와 삼척, 속초 등지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 규탄 대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길게 끝까지 가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도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들은 순수 한국 기업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국내산 식재료를 홍보하는 등 애국 마케팅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일본을 넘어서자는 주제로 한일 갈등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기 교육을 진행하고 일본 대응 관련 활동을 학생들이 주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일본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함께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 관련 일본 교류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일본산 물품 구매는 입찰 보유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특별운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금은 오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업체당 신규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연 0.75%의 금리로 지원됩니다. 특별자금이 지원되면 원자재 구매 대금 결제와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고랭지무의 가격 폭락이 연일 지속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무는 지난 5월 20kg당 9,025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7월에는 7,80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평년 대비 38%나 하락한 수준으로 일부 농가는 밭에서 폐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같은 긴급 예산 편성은 염동열 의원이 이계호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 한 마을 이장이 심폐소생술로 피석에게 생명을 구한 미담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양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양양군 현남면 지경해변 샤워장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이 마을 이종민 이장은 쓰러진 남성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또 구조대가 도착한 후에도 병원까지 동행해 남성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귀가했다고 양양군은 설명했습니다.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정선 지역 사료용 옥수수 포장에서 발생됨에 따라 정선군이 정밀예찰과 방제에 나섰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원산지로 최근 2, 3년 만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옥수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올해 6월 13일 제주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7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은 열대 거세미 나방 발생 농가에 긴급 방제를 당부하고 발생 지역으로부터는 반경 1km 내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8년 150억 원에서 지난 7월 99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먼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난해에만 631대를 영치해 2억 3천만 원을 징수해 도 전체 실적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전자예금 등 재산 압류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 시행하고 주 1회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를 추가 실시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지만 도 전역 폭염특보 수준의 한낮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영서 지역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주말까지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4도, 속초 26도, 강릉 27도 등 아침에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 33도, 강릉 34도로 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태풍이 소멸되며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겠고 주말에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태풍이 지난 후 휴일까지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맞겠고 파도의 높이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